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고 저나 저희 친정에도 잘합니다. 일, 자기계발 꾸준히 하고 집안일은 늘 같이 하며 아기도 잘 봐줍니다. 이런 좋은 사람인데 저는 계속 남편과 언젠가는 헤어지겠구나라는 못된 생각을 품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많았지만 성격적인 부분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늘 곁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 가족이 주기적으로 모임 갖는 걸 자랑으로 아십니다. 저런 성격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 지 150일인데 아직도 아기를 못 보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모두 다 같이 아기를 보러 와야 체면이 살 텐데 혼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기 보여주려고 남편이 영상통화하면 안 받겠다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받아요. 카톡 드리면 답 없거나 단답인데 가족 단톡방에서는 저한테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래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말을 밉살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가족 친지 모임을 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난색을 표했을 때 그때부터 말을 삐뚤게 합니다. 신혼 초에는 아버님 때문에 화가 나도 병신같이 별말을 못하고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시아버지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남편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한테는 뭐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그때그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얘기를 하면 말문이 턱 막힙니다. 일부러 떠보는 거래요. 남편도 자기 성격을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자기는 그게 잘 안 된대요. 곱씹으면 화가 나고 결국 제 마음만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며 여러 진상들 많이 만나 꽤 단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아버지와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이리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요즘 들어 알게 됐습니다. 남편 봐서 좋게 생각하자.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것만 생각하자. 아님 그 회사랑 사람 만나듯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로 마인드 컨트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서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예전엔 기댈 데가 남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서일까요? 아버님 전화만 와도 심장이 쪼이는 기분이 들고 주기적으로 온 가족 다 모일 것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체한 것처럼요. 워낙 말을 필터링 없이 하시니 대면하기 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말로 대받아칠 준비를 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지칩니다. 복잡한 이런 심정이 뭔지 곧 모르겠고 미워하는 악한 감정을 품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남편이 조율한답시고 하는 얘기들조차 듣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를 남편한테는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을 생각도 해봤지만 남편이 이혼 재혼 과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기에 우리 아기를 생각하면 그게 안 되겠다가도 내가 살자면 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썼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혹시 제 고민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남편한테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시부모 연락처 다 차단을 하세요. 남편한테는 본인 부모니 왕래하지 말란 말은 못하고 대신 혼자 뵙고 오라고 하세요. 시부모 안 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결혼 생활 유지할 노력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부모랑 연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사연. 시부모님 아들 자랑이 듣기가 싫습니다. 왜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을 할까요? 듣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한 남자랑 결혼한 것 같습니다. 신혼이라 잘 맞춰가며 살고 있긴 하지만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양치 안 하고 다소 게으르고 술 좋아하고 무심하고 고집 세고 가끔 공감 능력 떨어지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데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나름 합리적이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같이 맞춰가며 살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고 같은 어깨라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저 스스로도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고 저희 부모님은 맨날 장난처럼 신랑 앞에서 제 흉 보면서 사위가 고생이 많다고 고집쟁이에 성질 나쁜 애랑 사느라 수고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넘어가시는데 시부모님은 정말 뵐 때마다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얼마나 어머님께 잘했는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윗사람들을 잘 챙기는지 매번 다른 에피소드라면 재미라도 있겠는데 그걸 2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들으니 솔직히 좀 지루합니다. 다 같은 전문직이긴 하지만 학벌이나 스펙은 제가 훨씬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제가 훨씬 잘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이 전혀 없어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셔도 남편으로 충분히 존중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참 시부모님이라는 신기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미친 척하고 남편에게 왜 어머님 아버님은 만날 때마다 오빠 자랑을 하실까? 우리 부모님은 오빠 앞에서 내 자랑 안 하잖아 하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늘 제가 한 3살만 어렸을 때쯤 했으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거슬려서 이혼한단 말을 달고 살았겠구나 싶습니다. 사회생활 어지간히 한 지금은 내재된 똘끼가 있어서 적당히 대꾸하고 적당히 흘러 넘기거든요. 내공이 쌓여서 참 다행입니다. 일단 시부모님의 뜻은 아들 잘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우리 아들이랑 사는 너는 복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야 됩니다. 예, 다음 사연. 시댁 어머니가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딸이 6살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끔 하는데 시댁만 가면 어머님이 자꾸 도와주려 합니다. 소변 보러 갈 때도 굳이 따라가셔서 변기에 앉혀두고 닦아주시질 않나. 밥 먹을 때도 스스로 먹게 놔두면 좋겠는데 자꾸 먹여주십니다. 그것도 본인 쓰시던 수저로 그럽니다. 자전거 탈 때도 스스로 타게끔 놔둬야 애가 실력이 늘고 애도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뒤에서 잡아주세요. 땡땡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놔두시라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게 둬야 된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드려도 애가 어떻게 혼자 하냐고 하시면서 저를 자식 안 보는 안 보살피는 엄마 취급을 하시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도 이러시나요? 일단은 어쩌겠습니까? 매일 보는 거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 하시게 냅두세요. 나한테는 시어머니지만 아이한테는 할머니고 다른 모양의 사랑받는 건 아이 정서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엄마의 양육 방식은 유지하시고 서열도 항상 엄마가 일하는 걸 인지시키세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이 앞에서 아이 안 보는 안 돌보는 엄마라 니 그런 표현하시면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 이혼 후에 매일 엄마 욕하는 아빠 사연입니다. 네, 저는 올해 16살 되는 학생입니다. 다를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이혼 후에 며칠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셨는데 저에게 계속 엄마 욕을 하시는 아빠를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부디 읽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던 편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쯤 사업이 어려워지신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뒤로 인해 부모님의 다툼이 늘었고 제가 5학년쯤 되어서는 엄마께서는 이혼을 요구하시고 아빠께서는 아들이 상처받는다며 그 요구를 거절하셨다가 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으신 걸 알고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혼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해 종종 이혼에 대해 돌려 여쭤보는 엄마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면 아버지께서는 계속 거절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유 없이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이사갈 지역을 엄마 얘기하다가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걸 알고 계셨던 엄마께서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냐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원래 살던 곳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대화를 마주 나누시다가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두 분께서는 별거를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랑 아버지 둘 중에 엄마를 따라가길 원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친구분과 사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결정된 내용이고 현재는 이사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두 분께서 별거를 결정하시고는 이사를 끝낸 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너희 엄마는 너와 너희 오빠를 버린 거다. 본인이 편한 걸 찾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너희 엄마를 디스하려는 건 아니지만 너희 엄마는 하시면서 엄마의 단점을 줄줄이 늘어놓으시곤 마지막까지 절대 엄마 욕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고 마치시곤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엄마와 저는 주말마다 만나고 평일에는 계속 전화나 문자를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엄마의 직장과 새로 이사 온 집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퇴근하는 길에 같이 밥을 먹거나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같이 배달 음식 먹고서 엄마를 밑에 배웅해드리고 왔는데 뒷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희 엄마는 그거 다 먹었으면 치우고 가기라도 하지 사람 참 하시길래 한 번은 그냥 대꾸만 하고 무시했습니다. 또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하는 저를 보면서 너희 엄마는 설거지라도 하고 가지 뭐라 하시고 설거지를 다 하고 식탁 닦는 저한테 너희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간 건데 본인 편하게 그렇게 나간 건데 하시며 뭐라고 하십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은 두 분께서만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같이 살면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폭력만 썼지 충분히 사람 못할 짓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거 뻔히 알면서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외할머니 불러다 본인 집 집안일 시킨 할머니 챙겨주길 바라고 엄마 몰래 명의 써서 신용불량자 만드셨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정말 무례합니다. 무례한 농담을 하고 이해 못하는 너희가 멍청한 거다, 예민한 거다 하시는 식입니다. 식당 종업원한테도 내가 돈 냈으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외식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더 크게 내가 돈 냈는데 왜 하시며 화내십니다. 말투 자체가 상대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피하게 되고요. 본인이 너무 착한 남자, 착한 아빠라는 거에 심취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욕을 하고 저한테 너희 엄마는 너희를 버린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아빠가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조용히 열심히 공부해서 집을 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여기서 제가 너무 철이 없는 거라면 질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빠도 이상한데 엄마도 사업 망하니까 바로 이혼하자고 하고, 공부하느라 뒷받침이 필요한 자식 2명은 아빠한테 맡겨놓고 놀러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딸이 뒤늦게 하게 하고, 그런 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 쓴 분이 아빠에 대한 반감이 커서 엄마를 약간 옹호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있으면 아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